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일제강점기 지금 기출문제 풀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파트 임시정부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7개 중에 5개 선정했고요. 제가 개념 강의에서 임시정부에 대한 설명을 한가 동시에 임시정부는 따로 연표를 그려가지고 상해 임시정부와 임시정부의 권한 그리고 충칭 임시정부까지 다시 한번 정리해드렸기 때문에 그 강의 보셨으면 문제가 분명히 쉽게 풀어질 거라고 믿고 한번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시면 다음 공고가 발표된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임시정부 포유문 그래가지고 본정부는 이번 제32회 임시의정원 하여간 뭐 임시정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임시약헌 개정으로 제출하여 임시정부 조직기구를 변경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주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1919년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출발할 땐 대통령제로 출발했고 1940년 충칭의 임시정부가 도착했을 때 주석제가 신설되면서 김구 선생님이 주석이 된다. 19년 상해에서 대통령은 이승만이다. 임시정부 정치체제 변화 과정을 말씀드렸습니다. 1919년 대통령제로 원래는 여러분 이건 너무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냥 통합 임시정부가 되기 전에는 국무총리 이승만이 있었고 1919년 9월 달에 대한국민의회를 흡수통합하고 한성정부의 법통을 개정해서 상해에서 통합임시정부가 수립되었을 때 대통령이 이승만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1925년에 이승만은 탄핵하고 2대 대통령 박은식 선생님이 취임하시자마자 바로 사임하시죠. 그래서 25년부터 국무령제로 갑니다. 3대 국무령이었던 김구가 27년에 집단 지도체제로 전환했고 40년에 그러니까 집단 지도체제로 전환하면서 김구는 직함이 없었죠. 그렇게 임시정부를 이끌다가 1940년 충칭 도착하면서 김구가 주석이 되었고 1944년에 부주석제를 신설하여 김규식을 부주석으로 앉혔다. 이거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으로 옳은 걸 골라라 그랬습니다. 지금 보면 이제 충칭 임시정부예요. 그랬을 때 파리강화위에서 독립청원서를 제출했다. 여러분 신한청년단에서 여운형이 김규식을 파리강화회의에 보냈는데 그 파리강화회의에서 김규식이 독립청원서를 제출했지요. 근데 그 김규식을 임시정부가 외무총장으로 임명했기 때문에 파리강화회의에 김규식을 파견했던 건 신한청년당도 맞고 상해 임시정부도 맞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상해 임시정부고요. 삼균주의 바탕을 둔 건국강령 이거 진짜 많이 기출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충칭에 들어갈 때 주요 인물 김구와 지청천과 조성이 함께 들어갔는데 김구는 주석이 되고 지청천은 한국광복군의 총사령관이 되고 조성은 학자니까 자존심을 세워주는 거죠. 그래서 조성의 삼균주의를 1941년에 충칭 임시정부의 건국강령으로 인정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진짜 시기 문제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정답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고요. 육군주만 참의부 우리가 상해 임시정부 공부할 때 임시정부 산하부대였다. 육군주만 참의부도 있었고 뭐 광복군 총영도 있었고 북로군정서 서로군정서 이런 부대들이 다 임시정부 산하부대라고 인정하는데 중요한 건 여러분 육군주만 참의부가 1923년이다 이런 연도까지 하는 건 공부하면서 알기가 어렵죠. 대신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는 1920년대 무장투쟁사 공부할 때 여러분이 공부를 하게 되니 이게 최소한 1920년대인데 충칭 임시정부는 1940년 이후니까 정답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 국민대표회의는 애초에 연도 자체를 암기하고 계셔야죠. 그러니까 정답은 1번밖에 없네. 더군다나 상해 임시정부에 사료편찬소가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실 테니까요. 됐나요? 그럼 정답은 2번 이렇게 가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선언서 국민대표회의가 나왔습니다. 끝났죠. 1923년 상황이 있죠. 임시정부에 나아가야 될 방향을 모색하자고 신채호가 소집했고 창조파와 개조파의 대립이 있었던 국민대표회의가 1923년이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이렇게 정답이 딱 끝나는 문제. 연표로. 너무 그냥 연도만 줘도 우리가 풀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설명까지 다 해주셨으니 정답을 1번 체크하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갑니다. 보시면 다음 공보가 발표된 이후 대한민국 임시정부 활동 옳은 거 골라라 그랬습니다. 보니까 또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또 주석이라는 단어가 있나요? 없나? 자, 이승만 각하를 임시정부 헌법 21조 의해 탄핵한다. 임시정부 대통령의 이승만 각하를 심판 면직한다. 1925년에 이승만이 탄핵한다는 거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1925년 이후 상황 골라보겠습니다. 삼균주의 바탕을 둔 건국강령 계속 나오죠. 41년. 정답은 정답이네요.
무장투쟁을 해. 아, 이거 20년대인데 20년대는 20년대인데 이거 23년이고요. 박은식 각하를 25년 상인데 어렵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독립군 비행사 양성을 위한 한인 비행학교도 어렵죠. 이것도 1920년인데 지금 5년 차이 때문에 지금 선지 2번과 3번이 안 되는 거예요. 2번은 거의 2년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국민대표회의도 역시 2년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파리강화위에 파견했던 건 1918년이니까 정답은 1번 이렇게 가야죠. 됐나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가나 인물이에요. 와, 이러면 또 어렵다. 이 솔직히 사진만 보고는 모르죠. 근데 알 수는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을사늑약 직후 고종의 친서를 미국 정부에 전달함. 이거는 국권 피탈 과정에서 고종이 을사조약 무효라고 헐버트를 미국에 보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헐버트겠다. 헐버트는 유경공원 교사였던 걸로도 상당히 유명하고요. 여기 아일랜드계 영국인 그랬습니다. 그럼 또 영국 사람 그럼 베델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베델은 1904년에 대한매일신보 만들어 놓고 바로 얼마 안 있다 죽거든요. 근데 김구등이 상하이로 갈 수 있도록 도왔다. 독립운동을 지원하다가 일제의 내란죄로 체포되었다. 1963년 진짜 어렵죠. 여러분 이게 아일랜드 사람 쇼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호적인 국권 피탈기의 외국인 3명이 헐버트와 쇼와 베델입니다. 근데 이 쇼는 바로 임시정부의 대표적인 교통국, 만주에는 이륙양행이 있고 부산에는 백산상해가 있죠. 그걸 이끌었던 인물인데 참 어려웠겠다. 그래서 헐버트가 유경공원에서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쳤다. 이거는 잡아낼 수 있죠. 기억은 동그라미 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니은은 틀렸다라고 알겠다. 왜냐면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광현, 이거 제가 한번 문제로도 풀어드렸고 이래저래서 알렌이 죽을 뻔했던 민영익을 살려줌으로 인해서 민비에게 홍영식 집을 선물로 받았고 그게 최초의 서양식 근대식 병원이었던 광해원이었다. 연도도 중요하다. 갑신정변 직후로 기억하시라. 1885년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헐버트는 아니잖아요. 그 다음 이륙양행 나왔는데 대신 자, 니을라 이화학당을 설립하여 근대적 여성교육에 기여했다. 이 이화학당은 스크랜틀란 인물이 만드는데 진짜 시험에 잘 안 나오고 잘 모르는 인물입니다. 뭐 배지학당은 아펜젤러 막 이렇습니다만 더군다나 아일랜드 사람 쇼는 만주에 있었던 인물인데 어떻게 이화학당을 만드냐고 그래서 버려야죠.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 인정하겠습니다. 진짜 어려웠던 문제고 정답을 체크하면 다음 문제 이제 가보겠습니다. 가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연통제란 단어가 나왔으니까 임시정부가 막 만들어졌을 무렵이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이 사건 자체가 1920년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이거는 진짜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연통제가 살아있다는 건 임시정부가 1919년에 만들어 놓고 20년과 21년까지 연통제가 조금 있다가 21년, 22년 이 무렵에 연통제가 막 이제 발각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임시정부가 위기 상황이고 이럴 때 이승만은 미국에서 호의호식하고 임시정부에 돌아오지 않고 그러니까 임시정부에 나아가야 될 방향을 모색하자고 신채호가 국민대표회의를 개최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이봉창 이야기 나옵니다. 여러분 이 임시정부 이육 파트 물론 한인애국단에서 이봉창 윤봉길을 공부해도 상관없습니다만 뒤에 의열활동 관련해 가지고 의열단과 한인애국단 노인단 막 관련 문제들이 나온단 말이죠. 이봉창 의원은 1932년 1월입니다. 윤봉길은 32년 4월이고 진짜 이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연도예요. 그래서 가나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신규 시기 대동단결선은 50회 진짜 어려웠다. 신규식과 김규식이 너무 어렵지만 북경에 신한혁명당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요. 북경에 만들어 놓고 이 대동단결선언은 상해에 와서 발표합니다. 수험한국사에나 조금 나오는 내용인데 아주 어려웠고요. 이게 1917년이니까 이 이전이겠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대일선전 성명 발표했다. 여러분 충칭 들어가서 한국 광복군 공부할 때 40년에 광복군 장설, 41년에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니까 대일선정 성명을 발표했다. 42년에 김원봉의 조선의용대 합류, 43년에 영국군과 인도미얀마에서 연합작전, 44년부터 미국 OSS 합동훈련, 45년에 국내 진공 계획, 이거 알고 계시면 32년보다 나중이죠. 한국 국민당 창당했다. 여러분 충칭 임시정부 들어가기 전에 이래저래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1935년 무장투쟁사 공부할 때 김원봉이 조수왕 지청천과 연대해서 민혁이 만들었을 때죠. 민족혁명당. 그러니 김구가 기죽기 싫어가지고 당시 중국 국민당 장제스를 뒤따라가고 있으면서 한국 국민당을 만들었다. 이 연도를 좀 제대로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고
충칭에서 지청천을 총사령관하는 한국광복군은 1940년 충칭 도착하고 난 다음이고, 독립운동의 방향을 논의하기에 국민대표회의는 계속 시험에 나오죠. 1923년입니다. 그러니까 진장 20년에서 32년 사이는 국민대표회의 하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임시정부 문제이긴 했습니다만 무장투쟁까지 공부해야 되는 어려운 선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50회가 상당히 어려웠구나. 솔직히 50회는 고급이 아니라 심화인데요. 그쵸? 심화로 바뀌었는데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임시정부 5문제, 5문제였나요? 5문제 모두 풀어보았습니다. 화이팅!